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누구나 법을 만들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만들고 싶은 바로 그 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정입니다. 자,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양한 입법 청원 내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변호사님, 오늘 이제 첫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소개해드릴 국민 입법 청원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좀 알기 쉽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네,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바뀌었습니까, 요즘에? 아니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법이 국회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 법을 고치고 싶거나 세상에 없는 법을 만들고 싶을 때는 국민들도 정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이걸 국민 입법 청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아닌 저희 같은 일반 국민이 입법을 청원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전에는 일반인이 입법 청원을 하려면요, 국회의원의 소개가 반드시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사이트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곧바로 국회 소관위에 회부돼서 입법 절차가 시작됩니다.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국회에 입법을 청원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좋은 건 뭐든 직접 해봐야겠죠? 만들고 싶은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직접 도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 화면 중앙에 있는 청원하기를 클릭합니다. 청원자 정보를 입력하고 청원서 작성 클릭.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명사절로 쓰는 것이 좋겠네요. 자, 여기서 잠깐. 한 번 등록된 청원은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용을 다 작성하신 후에는 임시 저장을 활용해서 틀린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청원서 등록을 눌러 최종 등록합니다. 30일 내에 100명의 찬성을 확보해야 내가 청원한 내용이 공개되는데요. 이렇게 청원이 공개되고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내가 청원한 입법 내용이 정식으로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렇게 내 손으로 입법 청원 끝! 말하자면 온라인 입법 청원 시스템이군요. 그러면 실제로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를 통해서 입법이 된 사례가 있나요?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있고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높은 관심 속에 제정된 이 법들 모두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입법 청원된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 외에도 국민 여론이 모이는 공간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모이고 확산이 되면요, 네.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으로 완성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모든 여론이 우리 프로그램의 아이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이 앞으로 매주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입법 의견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할 주제는 바로 민주주의의 꽃, 선거제도와 관련한 입법 청원입니다. 이번 청원의 제목은 사전투표함 라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방이요? 네. 뭐 나비, 나방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방이 뭔지 모르세요? 저기요, 변호사님. 그 사오정 입에서 나오는 그 나방이요? 아, 아니에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지금 투표함에 이렇게 나방이 왜 날아다니겠어요? 불나방도 아니고. 투표함에 라방이 들어가서 나방을 잡기 그게 위한 아니라 네. 라방 해보세요. 네. 라방. 나방이 아니고요. 라이브 네. 방송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 SNS 그런 너튜브 그렇죠, 이런 그렇죠. 라이브 방송이요? 근데 어떻게 투표함이 라이브 방송을 해요? 가능하니까 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님처럼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전투표함 라이브 방송 과연 어떤 내용인지 청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투표함 CCTV 설치와 영상 정보 공개를 청원합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투표소나 개표소를 잘 지키는 일도 중요하잖아요. 사전투표함은 5일간 선관위 사무국장실이나 위원 회의실에 보관돼요.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는 보관 장소에 CCTV가 없습니다. 사전투표함을 5일 동안 보관하면서 CCTV를 달지 않는다는 것,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위고요. 부정선거의 의혹만 양성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른 우편 보관함,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와 투표소, 개표소에 CCTV를 설치해 주시고
영상 정보를 유권자에게 공개해 주세요.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 CCTV 설치하고 그렇죠. 그 화면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이군요. 네. 이게 말하자면 이 시각 실시간 투표함의 상황을 중계해달라 이런 라이브 방송이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언박싱 라방이 아니라 키박스 키박스, 네. 라방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사전투표함이 보관되는 기간에 그동안에 혹시 불의의 사고나 불순한 시도는 없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중요한 장치이긴 한데 네. 근데 이 라방 좀 지루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동영상인데 거의 정지하면 뭐- 예를 들면 자막으로 정지하면 아님 안 써주면 모를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달아드려야 될까요? 달아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루한 라이브 방송이 진짜로 실현됐습니다. 2021년 3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고 해당 영상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네. 중앙선관위에서 지난 20대 대선부터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하나하나 다 설치했습니다. 와, 저는 근데 네. 그 엄청난 라이브 방송을 과연 누가 시청했는지 제일 궁금한데 본 사람은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오. 있습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요. 여기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교대하면서 24시간 시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청이라고 쓰지만 감시라고 읽겠죠. 근데 이 청원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선관위 관계자 말고 일반인에게도 이 CCTV 영상 공개됐나요? 역시 변호사시라 아주 예리한 지적인데 맞습니다. 이 CCTV 영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각 지역 선관위를 방문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 누구나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변호사님 투표함 라방 시청 한번 도전? 아니요. 직접 보세요. 직접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함 라방 대신 다음 청원 이어가겠습니다. 손맛, 정말 우리 한국인이 참 좋아하는 맛이죠. 김치도 손맛, 뭐 만두도 손만두, 그쵸? 엄마 손맛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이 손맛 좋아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동네 분식점 중에 네. 손으로 뽑는 기계냉면이라는 광고지 붙인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냉면도 손으로 뽑았다고 홍보를 해야 잘 팔린다는 뜻이겠죠. 손으로 뽑는 기계냉면? 이거 약간 우리를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네. 손으로 뽑아, 기계로 뽑아, 네, 기계냉면인데 손으로 뽑습니다. 손으로. 그래요. 지금 소개해드릴 청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기계는 믿을 수가 없으니 개표도 손맛이라는 청원입니다.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중지하고 수개표로 진행하자는 청원입니다. 기계로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개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는 전자개표 방식은 투표 결과 조작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을 중지하고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비슷한 청원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전자개표를 취소하고 수개표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인데요. 네, 국민동의 청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관위 측 입장에서 보면 선관위는 명칭에서 비롯된 오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명칭이요? 그러면은 이게 전자개표기라는 명칭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전자개표는 맞는데 마치 그러면 모든 과정을 기계가 하는 것처럼 오인이 되는데 네. 사실 이 기계의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가 맞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투표용지 분류가 이렇게 전자개표로 하는 거다라고 알려지고 또 개표가 이거 좀 부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 이 기계가 도입된 것이 2002년인데요. 네. 당시 선관위가 새로운 설비를 홍보하면서
전자개표, 전산개표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전자개표라고 하니까 편리하기도 한데 혹시 해킹이나 원격 조작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 현행 선거법에도 투표지 분류기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나와 있는데요. 개표 사물을 보조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바로 그 보조용 기계장치인 셈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기계는 거들 뿐 살짝 사람이 수작업으로 개표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단지 개표를 거들 뿐이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이 기계,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이 됐으니까 해킹을 걱정하는 청원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떤가요? 그 부분도 선관위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투표지 분류기가 전화선이나 랜선 같은 그 어떤 외부 통신망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해킹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란 말이야! 너 만나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가! 날 채워줘. 뭘 채워 뜬금없이 갑자기! 빨리 가! 날 채워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2% 부족할 때. 아니 도대체 이걸 왜 감정 시키는 몰입. 거예요? 아니 정우성 씨도 아니고 왜 진짜. 제가 원래 별명이 조우성입니다. 아니요 됐어요. 예? 네 아니요. 굉장하군요. 조성하세요. 네. 우성 아파트 살았었거든요. 우선은 예. 장치 씨에게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20년 전 광고까지 지금 연기를 한 이유가 우리가 뭐죠? 기억나시죠? 이 광고. 정말 2002년에 나왔던 광고라고 하는데요. 예,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저희 이 청원 제목이 그 광고 카피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네. 했습니다. 지지율은 언제나 목마르다. 2% 부족하니? 혹시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네, 저 연기에 빠져가지고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뭐예요? 대사가 몇 개 되지가 않는데. 저 잘하지 않았나요? 네, 아니에요. 아니, 네. 만족하시는 거예요? 저 이 정도면 뭐 괜찮죠. 95점 네, 손찌. 네, 괜찮죠? 손짜장이 더 네, 아니면 괜찮습니다. 예, 손찌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손 변호사님이 요거 생각하고 멘탈 회복하시는 동안에 제가 청원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2%도 TV 토론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 규정에 의하면 TV 토론의 초청 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거대 정당 후보자를 위한 토론회고요.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는 TV 토론에 초대받지도 못합니다. TV 토론 참석 기준 중에서도 특히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를 2%로 낮춰야 돼요. 라는 청원입니다. 자, 지지율 5%, 거대 정당, 지지율 20%, 30% 정당에게 별로 고민할 필요 없는 그런 기준이지만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는 그야말로 마의 장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선거를 위한 TV 토론회의 5% 진입 장벽은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조항이거든요. 네. 개정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선거가 거듭될수록 이 조항을 고쳐달라는 청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더 좀 퍼센테이지를 낮춰달라는 청원이겠죠. 낮춰달라는 청원도 있고요. 네. 더 높여야 한다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높여야 된다는 청원이 있어요? 그건 좀 의외인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18대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토론에서 경론을 벌인 기억 나실 텐데 기억납니다. 예. 토론 직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TV토론 참석 기준을 여론조사 15%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청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알 권리와 소수자 대변을 위해서 아직까지 5%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선거철마다 이 기준을 놓고 서로 다른 입법 청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5%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참 중요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청원입니다. 이웃집 찰스는 빼주세요. 이웃집 찰스요? 누구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긴 한데.
아, 변호사님 이웃에 혹시 뭐 찰스 씨, 찰스 김, 찰스 최 뭐 이런 분이 사시나요? 아니에요. TV에서 본 이름 같고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프로그램 제목 그거 아닌가요? 이웃집 찰스 네.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이름이 상당히 이국적인 이 찰스 이 사람인 건 확실한데 도대체 이웃에 사는 찰스는 누구고 이분을 어디서 왜 빼자는 건지 그 청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해 주세요라는 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3년 이상 주거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시민만 누려야 하는 신성한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면 정치인들이 외국인 눈치를 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밀집해서 주거하는 지역의 지방 정치인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벌써 외국인 유권자 수가 17에서 18만 명에 육박한다고 해요. 외국인 투표권 폐지해주세요. 자, 이게 이웃집 찰스가 프로그램 이름이 아니라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을 뜻하는 거였고 이 이웃집 찰스를 빼달라는 거는 지방선거를 할 때 지역 주민 중에서 외국인은 좀 빼고 선거를 하자. 이 청원이었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과연 이게 좀 저는 이런 청원이 있을 줄 몰랐어요. 되게 놀랐는데 어떻습니까? 예. 근데 한국에 사는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15조 2항을 보시면 네.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 후에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3년. 네. 그러면 뭐 나카무라 씨, 페르난데스 씨, 모하마드 씨 네. 모든 외국인 이웃들이 지방선거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와, 아시는 외국인 굉장히 많으시네요. 근데 또 제한이 있고요. 네.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영주권 취득 후에 또 3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근데 영주권을 가졌다고 해서 사실 그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거는 엄밀히 따지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투표권은 줄 수 있는 겁니까? 정확히는 지방선거라서 줄 수 있는 건데요. 영주권자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국적은 다르지만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계속 같이 살 지역 주민이고요. 또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 그리고 대선에는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상주를 또 하시고 그런 분들이 영주권을 갖는 거잖아요. 패키지 여행 왔다가 투표하고 이런 건 없죠.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방선거 투표권,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청원이 꽤 많아요. 다른 분들 청원을 보니까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나라다. 아시아에서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책에 반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앞서 소개한 청원과 비슷한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유일한 케이스인가요? 최초 맞고요. 우리나라가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을 도입한 것이 2005년이었는데 아시아 최초입니다. 네. 작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외국인 참정권을 도입한 나라들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고요. 일부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도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사실 EU로 하나로 뭉쳐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아시아는 좀 왜 그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외 사례도 또 궁금한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듣고 청원 내용을 보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 수가 무려 18만 명에 이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앞으로 6월 1일에 제8회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권자 중에 외국인 유권자는 약 12만 6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청원을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인 유권자 중에 유독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특정 국가의 비중이 높고 비율이 높을 경우에 민심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제기인데 이거는 물론 청원자분들의 주관적인 의사겠죠.
네, 앞서 소개한 자료에도 국적 비율이 나오는데요. 네. 12만 6천 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진 유권자는 78.9%에 달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중국 국적인데 예. 또 대부분 우리 동포들이라는 말씀이고요. 아, 예, 예. 그런데 10만 명 넘는 숫자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선거인단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2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유권자 숫자가 지금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손 변호사님 오늘 첫 시간 내용 어떠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으신 것 같고 이 입법 청원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이 있으신지 몰랐는데요. 많이 네.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선거에 참여해 온 지가 뭐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제가 모르는 선거 이야기가 이렇게 많다는 거에 또 새삼 놀랬고요. 그리고 또 공정한 선거 제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 여러분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에 고맙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소개했던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 설치하는 청원 있잖아요. 이게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져서 지난 대선부터 적용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야말로 K-팝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변호사님 마무리가 완전 정상급 BTS급 BTS. 인정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입법 청원을 샅샅이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원하는 법이 있을 땐 입법 로그인.